오늘 말씀드릴 거는 컨버터 컨트롤러 디자인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제어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어공학 들었죠? 그런데 제어공학에서는 라플라스 도메인 S라고 표현을 해서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라플라스 도메인은 보시는 것처럼 시변, 죄송합니다. 리니어, 선형, 시불변 시스템으로 변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변 시스템을 선형 시불변 시스템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대수 방정식을 통해서 제어 시스템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죠. 그럼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쭉 표현을 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역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시간축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익스포넨셜 텀으로 나오는 것처럼.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S는 J 오메가. 이걸 넣게 되면 이게 푸리의 변환이라고도 말하죠. 별거 아니죠. 그냥 S에다가 J 오메가 넣는 거는 그 어떠한 그 주파수 지점에서의 크기와 위상을 알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의 변환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플라스 변화는 대수 방정식으로 시스템을 해석하기 위해서, 푸리의 변화는 어떠한 주파수에서의 크기와 위상을 알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주파수에서의 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특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라플라스 변환인 S 도메인이 들어간 시스템 보게 되면 뭔가 여기 RS가 있고 CS가 있죠. Function of S 도메인이 있는 거고 눈 크게 뜨고 보면은 우리가 노테이션을 표기할 때 이런 변수들 기울임 돼 있습니다. 기울임. 요 S 도메인도 마찬가지 기울임 돼 있죠. 그런데 요 숫자들 보이죠? 숫자들 1, 2, 3 요런 것들 기울임이 안 돼 있죠. 기울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어, 노테이션들, 영어 대문자, 소문자 이런 노테이션들은 기울임, 숫자는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로가 있는데, 소가로가 있는데 소가로는 기울이지 않죠. 이런 것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논문 쓸 때 잘 지켜야 되겠죠. 서브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간단한 예제를 보면 여기 B번 보시면 인풋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시스템을 거쳐서 출력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V는 IR 요거 있죠. 만약에 인풋을 V를 넣었더니 출력이 아웃풋이 나와. 그러면 이 CS는 뭐냐? R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저 시스템은 블랙박스인데 V나 IR에서는 R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는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가면은 더 많은 고차항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제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R1, R2, R3가 이런 오퍼레이션 심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통하면은 요거는 더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는 이렇게 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픽 오프 포인트. 그럼 밑에 보면 캐스케이디드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RS가 입력이고 최종 출력이 CS다. 입력, 출력. 그리고 그 중간에 G1, G2, G3가 있네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G1 곱하고 G2 곱하고 G3 곱해서 최종 출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캐스케이디드, 그러니까 직렬 연결을 했다고 한다면 병렬은 이렇게 분기된다고 했죠. G1, G2, G3 하면 각각 곱하고 이렇게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렇게 서메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심플리파이 하게 되면 병렬 구조는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연결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어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전방 경로 전달 함수가 있고 피드백 전달 함수가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페루프 전달 함수와 게루프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요런 게 있다 칩시다. 자, 인풋인 R 있고 출력이 C가 있습니다. 이게 입력이고 출력인 거죠.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인풋 트랜스듀서라는 거는 보통 없을 수는 있는데 뭐 있다고 칩시다. 가장 대표적인 제어 구조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플랜트라는 거는 뭔가 물리적인 제어 대상, 이 플랜트라고 우리가 명명하잖아요. 그런데 컨트롤러는 제어기인데 물리적인 제어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한 뭔가입니다. 추가를 하기 위한 뭔가가 컨트롤러입니다. 제어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단순해. 제어기의 목표가 뭐야? 예를 들면 IL이 IL 스타, 이게 지령이라는 의미거든요. 지령. 그 지령 값에 같으면 되겠지. 제어기는 그냥 요게 끝이에요. 결국엔 내가 부하 전류를 1A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전류 지령을 1A 넣어서 실제 출력 전류가 1A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캐스케이디드 구조와 그다음에 병렬을 찢어져서 하는 구조를 배웠죠. 자, 그런 것처럼 요런 것들은 직렬이죠, 직렬. 직렬.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H1, H2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내가 모니터링 관찰하고자 한 대상을 가지고 와서 찢고 뽑고 해야 되니까 피드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요 인풋 트랜스듀서와 함께 반영을 한다. 즉 이걸 앞으로 당겨서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GS, HS. 그럼 GS의 정체는 뭐냐면 G1, G2, G3. 근데 피드백은 H1, H2. 그런데 앞에 있던 G1이 피드백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건 역수로 보입니다. 역수. G1 S분의 1. 역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 폼이, 요 형태가 요 제너럴 폼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게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오퍼레이션들을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요 뭔가의 함수는 만약에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낸다. 위치로 보낸다 한다면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되고, 자, 요거는 피드백 되는 거는 역수로 넘어오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바로 곱해지게 됩니다. 캐스케이드로 연결된 거는 피드백 성분으로는 역수로 곱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전방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는 이렇게 그냥 곱해지게 됩니다. 오퍼레이션이 그렇게 돼요. 또는 요렇게 GS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걸 앞으로 당기고 싶다. 그럼 앞으로 당겼으면은 요 값은 원래 1이었기 때문에 GS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요렇게 하나가 있을 때는 이 세 개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각각 나눠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전진해 볼게요. 자, 요런 형태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제어 루프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자, 오퍼레이션 심볼이 지금 직렬로 쭉 연결돼 있어요. 3개 직렬 연결 되어 있죠. 그러면 저거는 그냥 오퍼레이션을 곧바로 취하면 됩니다. 한쪽은 플러스고 나머지 2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걸 반영하게 되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고 전방 방향의 성분들인 요 2개는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는 거죠. 이게 곱하는 겁니다. 제너럴 폼이 됐죠. 아직 남았죠, 근데. 요게 남았죠. 요거는 앞으로 당기면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피드백 성분은 분모로 가고 전방 방향 성분은 분자로 곱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RS와 CS를 정의하는 이 중간 네모 박스 하나로만 표시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페루프 전달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페루프 전달 함수.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요 폼일 겁니다. 요 페루프 전달 함수.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한 것들을 심플리파이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게 있다 칩시다. 입력을 집어넣어서 CS가 나옵니다. 입력 R을 넣어서 출력 C가 나오는데 요거를 가장 most simplified configuration으로 표현을 해보자.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뭐부터 줄여야 될까? 자, 루프가 일단은 요거 하나, 2개, 3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지? 전방 방향으로 뭔가 루프가 하나 또 있어요. 저게 좀 거슬리지 않아요? 그럼 요거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앞으로 당기면 이게 건너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G2가 분모로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루프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냥 회루프 전달하면서 하나의 항으로 바로 나타냅시다. G3, H3분의 G3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뭘까요, 요거? 요거는 이거 자체가 1이죠. 곱하는 거 그 기준으로 했을 땐 1이죠. 요거는 G2S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나의 항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옮겼죠. 보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이렇게 당겼어요. 그러면은 전방 방향 곱하고 피드백 성분은 나눈다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이제부터는 쉽다. 그죠? 이제부터는 쉽죠. 어떻게 한다? 자, 이 오퍼레이션 심볼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요걸 합할 수가 있다. 그냥 곧바로 합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요것도 마찬가지. 캐스케이디드로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곱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앞에서 배웠죠? 요거 G였고 요거 H였잖아요. 요걸 다시 페루프 전달함수 표현하면은 그 직렬을 표현이 되고 요걸 죄다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것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런 앞에 거보다 훨씬 단순하죠. 심플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답은 써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 여러분들이 뭔가의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어. 그리고 가장 most simplified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달 함수를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달 함수를 구했다 칩시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피드백 시스템이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간략화된 형태로 나타내 있을 때 우리는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장의 S 도메인이 1승으로 있을 수도 있고 뭐 제곱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요렇다 칩시다. 여기다 치면은 우리는 트랜지언트 캐릭터리스틱이 존재를 하는데 요 동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요런 게 있습니다. 오버 댐프드, 크리티컬 댐프드, 언더 댐프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K 값과 A 값에 따라서 저 폴이라는 거 있잖아요. 폴. 자, 폴은 뭐냐면, 자, 폴은 분모에 있던 거면은 분자는 제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로 중요하죠. 제로 중요한데 폴이 더 중요합니다. 폴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환할 때 분모에 있는 것들이 역 라플라스를 변환할 때 가장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모의 그 값인 K 값을 보면은 저런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오버, 크리티컬, 언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댐프드라는 단어는 감쇄라는 뜻이거든요. 자, 어테뉴에이션의 의미를 가지죠. 댐핑된다라는 거는 감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버한다는 거는 과하게 된다. 이거는 적정하게 된다. 이거는 좀 부족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포를 구했으면 요거를 컴플렉스 도메인에서 봤을 때 오버 댐프드 같은 경우에서는 요 위치에 있겠죠. 이 제어공학에서는 왼쪽 레프트 하프 플레인이 있으면은 안정하다라고 알고 있고 라이트 하프 플레인이면은 불안정하다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역 라플라스 취하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텀이 레프트면은 마이너스고 오른쪽은 플러스로 발산하니까 그런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모두 다 왼쪽에 있어야 되긴 해. 그런데 이게 실수냐, 허수축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댐핑되는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검은색을 표시한 게 오버.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 크리티컬 댐프드라고 한 거는 해가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로 되는데 그게 위치를 치면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K 값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분의 A 제곱보다 커졌어. 라고 한다면 저게 어떤 형태로 가냐면 언더 댐프드로 해서 여기 쭉 가서 요쯤에 표시할까요? 시그마 A, 시그마 B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와 호수가 두 개 다 공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상식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실수는 감쇄를 표현하고 허수는 진동을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진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진동. 진동값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뭔가 트랜지언트 캐릭터리스틱에서 진동을 포함하는구나. 그러다가 얘가 어느 정도 더 가게 되면 이거 언더고 얘는 언더 요 위치에 있다 치면은 요건 우리는 언댐프드 뭐죠? 없다라는 거예요. 댐핑이 없다. 그러니까 실수항이 없죠. 진동하는 텀만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쪽으로 벗어나서 이 발생해서 발산하게 되죠. 오실레이션에서 점점 크기가 커져서 발산하게 되는 경우가 라이프 오브 플레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폴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제역의 특성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버 댐프드는 너무 과하게 댐핑됐고 언더 댐프드는 좀 부족하게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크리티컬 댐프드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표현할까요? 크리티컬 댐프드. 자, 그런데 만약에 과하게 됐어. 진동은 없지만 너무 느려. 너무 느린 거죠. 목표값에 너무 느리게 추정하는 거고. 근데 언더는 반응은 빠르나 진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적정한 거는 크리티컬 댐프드가 제일 적정하겠죠. 그래서 임계 감쇄
임계감쇠랍니다. 임계감쇠.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좀 볼게요. 자, 요런 트랜스퍼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simplified configuration을 도출했고, 그걸 통해서 전달 함수를 도출했다 칩시다. 그러면 폴이 2개고 제로점은 어쨌든 해가 없는 형태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린 제너럴 폼으로 이 시스템 특성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 n은 루트 25가 돼서 5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제타 오메가 n은 5이니까 제타는 0.5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댐핑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댐핑 개수. 저게 저 숫자 크면 클수록 과감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형화된 그 수식들이 있는데, 피크 타임과 그리고 오버슈트의 크기, 그리고 세틀링 타임,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고,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결과입니다. 지령을 1로 스텝 리스폰스를 줬을 때 거기에 따른 오버슈트와 뭐 피크 타임, 그리고 세틀링 타임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 제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전압이 있고 플랜트에 보면 LR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로 이론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렇게 수식을 쓸 수가 있죠. 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 다이어그램을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분의 1이라는 거 곱하고 인테그를 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피드백 갖고 와가지고 뺀다. 아이고, 하나 빼졌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곧 요거를 수식을 이렇게 다이어그램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표현한 거고, 자,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프리퀀시 도메인을 우리가 표현하려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대수 방정식 표현한다고 했고, 미분 연산자는 d 오버 dt는 s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공통텀인 전류를 묶어내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죠. 그럼 요걸 간단하게 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저 중앙에 있는 ls 플러스 r분의 1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뭐 플랜트죠, 플랜트. 다시 제어 컨피규레이션 폼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심플리피케이션에 익숙해졌지만 다시 찢은 겁니다. 반대로 찢은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앞에서 LR로 구성된 플랜트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러면 전압을 집어넣었더니 전류가 나오는 플랜트가 나왔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저 전류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추중하고 싶어. 이게 전류 지령이죠. 전류 지령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 내가 뭔가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 지령이 저렇게 넣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전류 값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하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저 CS라는 게 보이죠? 제어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또 간단하게 표현하면 곱하면은 이렇게 GS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거를 어느 정도 실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밑에처럼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것들이 플랜트, 앞에서 얘기했던 플랜트죠. 그런데 전류를 실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센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요 박스는 뭐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니까 제어키, 그러니까 DSP, 뭐 MCU 이런 걸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IO라는 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추종하게끔 만들고 싶다. I 스타분의 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이면 되겠지. 이게 끝이야. 이게 끝.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제어기에서 S 도메인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S 도메인이 있어. 근데 S 도메인은 뭐다? 주파수의 함수죠. 어느 주파수에 따라서 저 크기와 위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제어기의 목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로우 패스 필터 형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우 패스 필터. 왜? 만약에 저주파라고 칩시다. 그러면 S는 J 오메가에서 오메가 값이 작잖아. 그럼 1에 가깝지. 고주파로 간다 칩시다. 그러니까 S는 J 오메가. 근데 고주파이면 감소가 되겠죠. 자,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모든 주파수 영역에서 그냥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동작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주파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조파라는 거죠. 이거 뭐죠? 쓰레기잖아, 쓰레기. 요 쓰레기 영역에서는 우리가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쇄를 쫙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어기 구조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뭐다? 트랜스포 펑션에서 1차 로우 패스 필터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거를 보데 플랫이라고 하는 걸 용어를 쓰잖아요. 보데 플랫으로 매그니튜드만 본 겁니다.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름 저주파 영역에서는 0이 되죠. 이거 로그 스케일이니까 1이죠. 1이죠. 그러다 요 밑에서는 고주파에서는 감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전문 용어인 오메가 C는 컷오프 프리퀀시. 요때부터는 깎아내겠다,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 그러니까 오메가 C보다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전류를 추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상부터는 우리가 하모닉 영역이기 때문에 없애버린다. 그럼 적정한 오메가 C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그러잖아요. 저 오메가 C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밴드위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밴드위스가 크다. 이건 뭐다? 목표에 더 빠르게 추종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무슨 단점이 있다? 오실레이션이 생겨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제어기를 찢고 뽑고 해가지고 1차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간단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은 요 CS, 요 컨트롤러를 뭘로 하면 되냐? 뭘로 하면 되냐? 라는 게 숙제겠죠. 예를 들면 P게인을 넣는다. P게인만 넣는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전달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주파 대역을 그냥 간단하게 해서 오메가를 0으로 집어넣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1이 아니다. 이게 뭐지? 항상 작다. 자, 그런데 여기서 KP 값을 R보다 무지무지하게 키우면 1에 가깝긴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P게인을 쓰면 정상 상태 오차가 일단 무조건 있죠. 그런데 KP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오차는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KP가 너무 커지면은 뭐다? 너무 안정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크게 출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I 게인을 씁니다. 여기 보면은 인테그럴 컨트롤러라고 해서 여기 보면 S 도메인이 분모에 하나 더 있는 거를 표현을 했어요. 이게 I 제어기입니다. I 게인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랜스포 펑션을 구하게 되면은 저주파 대역에서 1을 만들 수가 있다. 스텝 리스폰스에 대해서 1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를 igain 썼을 때 제너럴 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고 이게 주파수. 자, 그런데 우리 제어기에 쓴다고 한다면은 igain만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보통 PI 제어기 쓴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I 제어기는 자, 보데플락 관점에서 매그니튜드가 20 데케이드만큼 떨어지게끔 만드는 게 폴 하나 추가한 거인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위상 지연이 발생해요. 위상 지연은 뭐지? 우린 요걸 전문 용어로 페이즈 마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페이즈 마진 표현하죠. 자, 페이즈 마진이 당연히 위상 지연이 90도가 발생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 여유가 작아져서 진동하거나 불안정,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PI 제어기가 있습니다. PI 제어기는 비례항 KP가 추가되어서 고주파에서 위상 지연 낮추고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KP 플러스 S분의 KI는 S분의 SKP 플러스 KI. 홀과 제로가 있다. 자, igain만 쓰면 위상지연이 모든 전 영역에서 90도만큼 위상요율을 깎아먹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로점은 우리가 P게인 더 추가하면 제로점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위상지연을 어느 주파수 지점에서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데플랫에서. 그래서 단순 I 게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90도를 깎아내는 반면에 제로점은 어느 위치에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고주파 영역에서 90도 깎아낸 걸 다시 0도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 여유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PI 제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폴과 제로가 추가된 PI 제어기를 쭉 풀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정상 상태 오차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위상 여유도 확보를 하고 정상 상태 오차도 없는 제일 좋은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어공학 배우면 D 배우잖아요. D 제어기 배우죠. 근데 PI 제어기를 쓰는데 우리가 PID 제어기까지는 안 쓰거든. 그런데 기계공학에서 좀 쓰긴 해요. PID 제어기 쓰긴 하는데 전자공학에서는 PI 제어만 쓰지 PID까지는 안 쓰거든요. 왜 그럴까? D라는 거는 미분 텀이잖아요. 미분항인데 이걸 물리적으로 연결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변화량에 대해서 더 제어기가 그 값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 추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표 값을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줬을 때 일반적인 파형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될 겁니다. 적절하게 추정하면서 오버슈트 좀 적당하고 너무 큰가요? 어쨌든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D개념이 추가하게 되면은 이 변화량에 대해서 더 추정하려고 더 값을 추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죠? 이런 항들이 되겠지. 근데 지금 추정값을 넘었어. 근데 저 위치에서 더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오버슈트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맞죠?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D개를 추가하면은 다이나믹 리스폰스와 그리고 불안정성이 증가를 해요. 이 전자공학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PI 제어기만 써도 충분히 안정하다. 물론 라플라스 변화했을 때 대수방정식 표현했을 때는 DC잖아요. 그죠? 그 DC 했을 때는 PI 제어기만 쓰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PI 제어기만 써도 충분하다. 그럼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어 시스템을 1차 로우 패스 필터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PI 제어기 형태에서 P 개인 값과 I 개인 값을 이렇게 선정했어요. L 오메가 C와 R 오메가 C로 선정하면은 이걸 쭉 찌지고 볶고 하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1 차 로우 패스 필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전류 제어기 안에 P게인 뭐 선정하고 I게인 뭐 선정하지?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선정하시면은 1 차 로우 패스 필터로 된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전류 제어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뭘 배웠냐면 제어 시스템을 간략화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간략화하는 것, 그리고 간략화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그 제어기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